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윤석열의 궤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참, 어제 윤석열의 이 여러 가지 혐의 중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한 결심이 열렸습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하러 오죠. 그 지난 1월 달이었습니다. 윤석열이 경호원을 풀어서 여기 저항을 합니다. 영장을 2번이나 새로 발부받았고, 그리고 윤석열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숱한 경찰 병력이 투입이 됐습니다. 시민들도 몰려왔죠. 한때 한남동 앞은 윤석열을 지지하는 세력과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해야 된다는 세력의 정면 충돌, 그 정말 살벌한 현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당시 이분뉴스 우리 강지호, 김대호 이 두 사람이 현장에서 난방버스를 운영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죠. 현장 에서 라이브를 하기도 했고요. 그때 이 찍들이 이분뉴스 친구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그때 그 사건을 특검에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를 했고요. 윤석열이 이번에 그 기소에 대한 구형이 나왔습니다. 징역 10년 나왔죠. 특수공무집행 방해는 5년. 그 다음에 계엄령 포고문, 이 계엄령 포고문을 사후에 만들어서 끼워 붙인 거, 공문서 위조 이런 거죠. 이거는 징역 2년. 그리고 또 다른 혐의 징역 3년 이렇게 합쳐서 총 징역 10년이 나왔습니다. 3년형이 나온 것은 그거죠. 국무회의, 내란을 일으키는 국무회의를 열지를 않고 후다다닥 진행을 하려다가 잘 안 되니까 11명만 딱 모아서 대충 국무회의를 끝내버리죠. 이때 연락 받지 못한 국무위원, 연락 받았으나 제때 도착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의무를 박탈당한 거죠. 국무위원이면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의무와 권리가 있는데 애시당초 이 의무와 권리를 박탈당한 겁니다. 이 부분 역시 공무집행 방해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직권 남용에도 해당이 될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모두 합쳐서 윤석열한테 징역 10년이 구형이 됐습니다. 그러자 윤석열이 최후 진술이라는 걸 하는데요. 최후 진술은 1시간이 계속됐습니다. 1시간 동안 윤석열 정말 궤변 그런 궤변이 없습니다. 제가 1시간을 다 보지 못했고 참 중간중간 너무 정말 짜증나서 이렇게 건너뛰어가면서 들었는데도 귀에서 피가 나는 건 물론이고 속에서 천불이 솟아오르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야, 저 따위가 이런 놈을 대통령 하라고 찍어준 사람들이 더 잘못 아닌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한테 표 찍어준 사람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역사와 민족 앞에 손해배상해야 될 사람들이죠. 다시는 그 사람들한테 투표권도 주면 안 돼, 진짜. 윤석열의 궤변을 듣다 보면은 이 사람은 상식이라는 게 있나? 아니, 이 사람 도대체 시험은 어떻게 쳤을까? 서울대는 어떻게 들어갔고 사법시험 어떻게 통과했나 싶을 정도예요. 아니, 30년 가까이 검사 생활을 했는데 그 30년 동안 도대체 검사라는 직무는 어떻게 수행을 했을까? 의문스럽습니다. 윤석열이 그 특수부 검사 중에서 또 에이스였대잖아. 야, 검찰 이래서 문제인 겁니다. 윤석열 같은 게 에이스로 있었으면 그 조직 뭐겠어? 개판이지 뭐.
아무튼 윤석열 궤변으로 참 1시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경고성 계엄이다라는 이른바 계몽령 주장, 이번에도 반복이 됐어요. 의회가 독재를 하고 한미동맹을 훼손해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반국가 세력과 손잡고 국정을 방해해서 그래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해요. 야, 저는 정말 상상 밖에 뭐 이런 개새끼가 있나 싶어요. 계엄은요, 경고성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계엄은 전시 또는 전시에 준하는 사태가 생겼을 때, 병력으로서 질서 회복을 필요로 할 때, 그럴 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이 터졌어. 피난민이 막 몰고 내려와. 정신이 하나도 없죠. 이때 질서를 좀 회복해야 되겠죠. 그럴 때 군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쓰라고 계엄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연재해가 너무 심각하게 벌어졌어. 아비규환이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죠. 그러면 그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에 꼭 약탈이 성행을 합니다. 경찰력으로는 도저히 방어가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군대를 투입을 하는 겁니다. 미국은 주방위군 투입한다고 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자, 그렇게 심각한 위협 사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질서 유지가 안 될 때 그때 군대를 하는 거예요. 경고를 위해서 계엄한다? 그런 거 없어요. 경고성 계엄이라는 거 그 자체가 이게 위헌입니다. 이 자체가 위헌이야. 그런데 윤석열은 경고성 계엄을 했다고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 이 새끼 또라이야. 윤석열 지지하는 세력들 경고성 계엄이라 말했던데 경고성 계엄 그 말 자체가 위헌이에요.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거야. 또라이 새끼들이야 이것들. 한동훈이도 그런 말을 해요. 경고성 계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 자체가 이미 위헌이라는 거를 인정하는 겁니다. 한동훈이도 그랬어. 그런데 경고성 계엄이라니. 참. 야, 참 기가 찬데요. 제가 이런 윤석열의 개소리를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시청자들한테 들려드려야 되느냐, 나름 고민했었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보시죠. 한때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의 지지를 받았다는 자입니다. 지금도 윤어게인 세력들이 엄청나게 추앙하는 부활 어쩌고 저쩌고 하며 트럼프가, 항공모함을 끌고 와서 구해줄 거라고 하는. 야, 참. 하기사 트럼프도 또라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죠? 네. 예, 한번 보시죠. 일단은 이 계엄 선포는 이제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이 국회가 우리나라 헌정사나 이런 유례가 없을 정도로 권력 분립이라든지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든지 이런 것을 완전히 망각하고 또 정치적으로 필요하면 반국가 세력이나 이런 체제 전복 세력 또 외부의 국권 침탈 이런 세력들하고도 언제든지 연계하고 정치적으로 필요하면 이렇게 손을 잡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 정부의 이런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과 이런 데 충실하게 가려고 하는 이제 정부의 발목을 사실은 취임 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이 사건이 그 내란 피고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참 많이 인내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작년 여름에 우크라이나 그 전쟁에 북한이 이제 상당히 많은 군을 파견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안보에 심각한 어떤 위험이 대두됐습니다. 저희가 그 우크라이나 그 전선에 모니터 팀을 이제 파견하는 것이 우리 국익과 안보에 매우 중요한데 그거를 파견하려고 한다고 해서 당시에 신원식 국방장관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탄핵 발의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제 생각해 오던 터에 감사원장 그 탄핵과 중앙지검 간부 탄핵
그 추진이 11월 하순경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정말 이런 반헌법적인 이 국회 독재로 인해 가지고 이 국정이 마비되고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이런 그 권력 분립이라든가 의회 민주주의라는 것에 이런 헌정 질서가 붕괴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저는 계엄이라고 하면 이제 전시 계엄이 있지만 또 비전시 계엄의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비전시 계엄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비전시 계엄 어느 상태에서 비전시 계엄을 실행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국가 비상사태 선포와 우리 헌법상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라는 건 이제 비상계엄인데요. 이거를 이제 제가 검토하고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국가 비상사태를 발생시킨 원인이 국회이기 때문에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을 깨우고 국민들로 하여금 도대체 정치와 국정에 이렇게 무관심하지 말고 좀 제발 일어나서 관심 가지고 비판도 좀 하고 이렇게 좀 해달라는 그런 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병력을 최소화시켜서 그 딱 국회의 질서유지 병력 소수하고 그다음에 선관위의 또 소수의 일단은 참 어처구니가 없죠. 거대 야당이 된 거는 국민들의 선택이죠. 국민들이 표를 많이 줬기 때문에 거대 야당이 된 겁니다. 아니, 근데 그 거대 야당이 자기 발목을 잡았다고 계엄을 한다고요? 아니, 거대 야당이 계엄을, 그러면 지 발목 잡히면은 그게 국가 비상사태야? 아니, 웃기는 놈 아닙니까? 이건 무슨 개소리 또 이렇게 참신한 개소리가 또 있을까요? 참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경고성 계엄이랍니다. 경고요? 야, 아니 이런 식이면 문재인 대통령 계엄 선포했었어야 되죠. 검찰이 툭 하면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강요들을 붙잡아 갔단 말이야. 그랬으면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검찰청 작살을 냈어야 되네. 아니면 검찰의 경고성 계엄을 했었어야 되네. 나 진짜.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닌가? 와, 씨. 근데 경고성 계엄을 누가 합니까? 그런 게 되나요? 자, 국민들이 좀 들고 일어나서 깨어나서 비판도 좀 하고 비판하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비판 좀 하라고 계엄을 합니까? 그런 거 하려고 계엄을 만들어놨어? 미친놈 아니야. 참, 나 기가 차서. 자, 그러면서 윤석열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비전시 계엄을 상당히 많이 했다. 그런데 그때 했던 것보다 내가 한 게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내가 비상계엄 선포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비전시 계엄 상당히 많이 했대. 상당히 많이? 언제 했는데? 자, 그리고 비전시 계엄을 선포한 게 심각한 어떤 국가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전시 계엄을 선포했다. 이거 아니야. 그죠? 자, 제가 뒤져봤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계엄을 선포한 게 언제냐? 비전시 계엄 선포한 것은 딱 3차례입니다. 경비 계엄까지 포함해서 그래요. 6.25 빼고요. 자, 6.25 때는 비전시 계엄 아니죠. 그건 전시 계엄이니까 그거는 해당 사항 없어요. 비전시 계엄 선포는 딱 3차례인데 첫 번째가 4.19 때예요. 두 번째가 부마항쟁 때였어요. 이 부마항쟁 때 시작된 계엄은 나중에 광주 5.18까지 이어지죠. 그러니까 1980년, 1960년과 1980년 이 두 차례에 걸쳐서 계엄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번 선포가 된 게 있죠. 언제? 박정희가 유신, 헌법을 지 마음대로 정지시키고 유신 개헌을 하면서 유신 독재를 가기 위해서 계엄을 합니다. 이 3차례입니다. 3차례 다 뭡니까? 독재자가
국민들의 저항을 짓밟고 자신의 천년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박정희도 당시에 이거 국가가 너무 혼란스럽다. 국민들의 저항이 너무 그 당시 박정희가 대통령을 3번째 해먹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은 제대로 못하는데 자꾸 독재를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고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국가가 너무 혼란스럽다. 이 혼란을 빨리 우리가 잠재워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유신 선포를 합니다. 이 3차례예요. 상당히 많나요? 그리고 이 3차례 정말 국가가 위기에 빠졌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한 겁니까? 아니에요. 국가는 위기 상태 아니었어요. 4.19 때도요, 너무나도 평화적으로 시위가 진행이 됐습니다. 부마항쟁 너무나도 평화적이었습니다. 광주항쟁 군대가 들어와서 깽판을 쳤지 시민들은 너무나도 평화스러웠고 시민들은 너무나도 질서정연했습니다. 계엄군에 의해서 포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먹을 걸 나눠 먹으면서 질서를 유지했던 그것이 광주 5.18 정신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이때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이 있었나요? 아니요. 이 당시 위기를 겪었던 것은 독재 정권이었어요. 독재 정권이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고 시민들의 저항을 짓밟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던 겁니다. 그게 비전시 계엄이었어요. 윤석열, 지가 말하는 비전시 계엄은 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지는 뭐야? 국민들을 짓밟고 지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계엄했다. 이 말이죠. 솔직히 그 말이에요. 윤석열이 지는 내가 말이야 정말 위기 상황에서 계엄한 거야 라고 주장을 하고 싶었겠지만 오히려 자기가 위기 상황이 아닌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는 걸 스스로 자인한 꼴이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내란 자백인 겁니다. 그런데 개소리도 참 참신하게 해야죠. 근데 윤석열은 이제 저 개소리가 참신하지가 않아요. 워낙에 많이 듣던 얘기죠. 김계리를 포함해서 지난 1년 내내 들었던 얘기들 아닙니까? 정말 식상합니다. 안 그래도 개소리라서 짜증나는데 식상하기까지 해요. 식상한 개소리를 이렇게 1년 동안 쉬지도 않고 떠벌리고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 정도로 대가리가 안 돌아가는 건지 그 정도로 감각이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인지 능력이 부족한 거겠죠. 어처구니가 없죠. 예. 자, 이 밖에도 윤석열은 되게 희한한 소리를 많이 하는데요. 자, 준비된 다음 영상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헌재에서는 그 탄핵의 어떤 중요한 근거로서 박종근의 증언과 홍장원의 증언, 그 다음에 이제 한독수 총리의 국무회의가 없었다 하는 그런 증언의 바탕을 이제 두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헌재에서도 거기까지 세심히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헌재 그 탄핵 심판 증인 신문 조서를 보시면은 이미 거기서도 박종근과 홍장원의 진술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엄청나게 탄핵이 됐습니다. 재판관들이 의문을 가지고 물어보고 박종근도 대통령이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한 적은 없는데 인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걸 의원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참, 헌법재판소에서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증언이 탄핵됐다. 즉 거짓이라고 드러났다. 이런 식의 주장인 거죠. 사실인가요? 아니,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은 가장 구체적이며 디테일했고, 그리고 당시 내란 상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증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은 한 번도 탄핵된 적이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 다른 증인들의 진술에 의해서 점점 신뢰성이 탄탄해져 갔습니다. 곽종근은요, 법정에서 윤석열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하죠. 윤석열이 자꾸 곽종근
그 사령관, 이 증인으로 나선, 법정의 증인으로 나선 곽정근 사령관을 닥들하니까 곽정근 사령관이 바로 반박하죠. 내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솔직히 윤석열이 한동훈이 잡아오라 그랬잖아. 네 앞에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총살시켜버린다. 그러지 않았냐고. 자,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찍소리도 못했던 게 윤석열 아니었나요? 그리고 뭐 윤석열은 계속 곽정근 사령관 앞에다 놓고 그 당시 술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 살이라서 시국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참 이 새끼도 웃기는 새끼야. 여러분, 예로부터 남자들이 술 마시면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정치 얘기였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안 하는 모양이던데 옛날부터 이제 꼰대들은요 술만 먹으면은 정치 얘기했어요. 술에 만취했다고 정치 얘기 안 하느냐? 아니요, 더 할걸요. 그래서 술에 만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치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시국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아주 새끼. 또라이 아니야 이 새끼. 야, 윤석열이가 술 마시면은 제일 시국 얘기, 정치 얘기 많이 해요. 윤석열이가 옛날에요, 2008년인가 그럴 겁니다. 2008년. 그때 제가 알기로 그때 이제 저축은행 사태 생길 때입니다. 저축은행 사태 생길 그 무렵에, 아니야, 2008년 아니구나. 2012년인가 그럴 거예요. 저축은행 사태니까 2012년 이 무렵이겠군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난 지 얼마 안 지나서, 그때 그랬었습니다. 민주당에서 당시 검찰청을 폐지하는,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그런 개정안을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대검 중수부 검사들이 수사하던 걸 그것도 치우고, 그러니까 당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수사를 뒤집어 치우고 술 처먹으러 가요. 서초동의 그 호프집에. 그때 술 먹으러 갈 때 앞장섰던 사람이 우병우하고 또 한 사람이 윤석열이었어. 우병우와 윤석열이 간 거야, 그때. 자, 근데 우병우, 윤석열이 술 먹으러 가니까 기자들이 막 몰려갔을 거 아니야. 따라갔을 거 아니야. 그 자리에 가지고 술을 처먹으면서, 정치 얘기를 했어. 야, 윤석열이는 그때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술을 많이 먹을 때라, 술을 많이 먹었을 때라 정치 얘기 못 한다? 지랄하고 있네, 새끼. 어디서 뻘소리야, 씨. 자, 아무튼 윤석열은 이렇게 곽종근의 진술을 어떻게든 간에 이게 신빙성을 끌어내리고 신빙성을 어떻게든 공격하려고 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 실패했죠. 그러니까 마침내는 무슨 짓을 한다? 그냥 어거지를 쓰는 거야. 진술이 탄핵되지도 않았는데 탄핵됐다고 그냥 억지를 써보는 거죠. 이거는요, 재판장이 그렇게 들을 것이다 라고 보기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여론몰이를 하겠다는 겁니다. 여론의 그 힘을 얻게 되면은 지가 재판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물론, 마찬가지, 맞아요. 판사들이, 이 사람들이 새가슴이 돼가지고 법리나 합리를 떠나서 여론의 눈치를 보다가 대충 검찰의 궤변이 먹히는 것 같잖아? 그럼 궤변 맞다고 그냥 땅땅땅 판결해버리. 그 버릇이 그대로 남은 거지. 그러니까 곽종근의 진술 단 한 차례도 탄핵당한 적이 없는데 탄핵당했다고 어거지를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얍삽합니까, 태도가. 얍삽한 거야, 지금. 참. 자, 그리고 아까 이 비전시 계엄 얘기인데 상당히 많았다? 참, 상당히 많았다. 얼마나 무식한 놈인지 여기서 다 드러나죠. 윤석열이 사법시험을 합격해서 어쩌다 저쩌다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 사법시험은 이래서 안 되는 모양입니다. 사법시험 없애기 잘한 것 같아요. 사법시험 합격한 자 뽑아내더니 저지랄 하고 있잖아. 자, 벌써부터, 예, 귀에 피가 나신다는 분 많으시네요. 자, 하지만, 나머지 두 가지만 좀 더 들어볼게요. 남은 이 두 가지 장면 동영상이 있는데 이거는 길이가 좀 짧습니다. 자, 다음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긴급 국무회의로 또
우리가 지금 45년 만에 있는 이런 국가 긴급권의 행사인 만큼 이 국무회의도 주례 국무회의 할 때처럼 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좀 재판부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은, 주례 국무회의처럼 하게 되면은 뭐 절대 이거는 뭐 보안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미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무회의를 시작하면서 이게 다 알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안해하면서 또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고, 그리고 병력을 질서유지 병력이라든가 투입 병력을 최소화하려고 생각을 하고 규모를 정해놨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경찰도 투입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냥 계엄인이 소수의 군만 비무장, 실무장하지 않고 들어가서 어떻게든 최소한의 질서유지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투입되는 병력 규모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병력 투입 규모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뭐 이런 개새끼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죠. 투입되는 병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국무회의를 보안 유지를 했고, 그래서 국무위원들을 다 부를 수가 없었다. 이 말이 됩니까? 보안 유지를 위해서 국무위원들을 부를 수가 없었다. 보안이 세면은 혼란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랬다. 말이 돼요? 말이 됩니까? 나 진짜 어처구니 없어서. 예. 진짜 이거 뭐 반박할 가치조차 없는 궤변 아니면 이거는 궤변이 그냥 헛소리죠. 이 지랄병이라 그래야 되나? 또라이 새끼 아니야 이거? 아니, 계엄 선포하는데 왜 보안이 필요합니까? 계엄 선포하는데 왜 보안이 필요하죠? 계엄은요, 전시나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전시나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병력으로서 질서 유지가 필요할 때, 이때요. 그러면은 그거는, 그 계엄은 보안 유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아니, 지금 비상사태가 생겼어. 비상사태가 생겨서 계엄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고 지켜볼 사항이에요. 굳이 보안 유지할 필요도 없어. 그잖아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무슨 보안 지켜가면서 계엄할 거예요? 국가 비상사태가 생겼는데 보안 유지합니까? 아니야. 이건 보안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보안 유지가 필요했다? 장난해? 장난해? 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국무위원들 그 몇 명의 이 보안을 못 지켜가지고 21명인가 되는데, 그 21명의 보안도 못 지켜가지고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11명만 참석시켰다? 아이씨, 뭐라는 거야? 11명이나 21명이나. 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은 궤변을 떨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냥 궤변이에요. 뭐 다른 말할 필요도 없어. 택도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안 유지가 필요했다, 이 말을 되게 그 말이 되면은, 그 말만 쓰면은 실제로 보안을 지킬 필요가 없는데 보안 유지가 필요했다 그러면은 그런갑다 이러는 거야. 응?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 퍼져 있는 아주 안 좋은 이런 어떤 고정관념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정말 중요한 사안이라서 보안 유지가 필요했다. 중요한 사안이라서 보안 유지 필요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중요한 사안인데 왜 보안 유지가 필요해? 예? 보안이 새어나갈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안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게 맞죠. 근데 보안이 새어나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무도 현실적으로 그거는 생기는 문제가 없어.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그냥 중요하니까 보안 유지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바로 그런 것들을 파고들면서 워낙에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보안이 필요하지 않았겠어? 보안 세면 어떡하려고 그래. 큰일 나잖아. 아이고, 지랄하고 있네. 자, 보안이 세면은 국민들이 불안해한다? 즉, 저항이 커질 걸 염려했다는 거죠. 윤석열이가 계엄한다더라. 그랬으면 어떻게 돼? 야, 30분 뒤에 윤석열이가 계엄 선포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돼? 사람들 다 들고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국회의사당으로 다 몰려오겠지. 그러니까 보안 유지가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작은 병력을 가지고 한다며. 아니, 병력으로 질서 유지가 필요한데 왜 작은 병력이 필요해? 그것도 엉터리죠. 그건 뭡니까? 국민들이 저항하지 못하게 기습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었어. 이 말 자체가 이미 윤석열은 스스로 자신이 불법을 저질렀다. 위헌적인 계엄을 했다는 걸 자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고 참 뻔뻔스럽기도 하지. 그러면서 얘 뭐라 그럽니까? 참네. 경찰도 동원 안 하려고 그랬대잖아. 경찰도 동원 안 한대. 근데 경찰? 자, 계엄 선포하기 3시간 전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익 서울청장을 불러서 야, 오늘 계엄 선포할 거거든? 준비해. 병력 준비해. 그럼 윤석열 지가 그러잖아. 그림을 그려가면서 여기저기 배치하라 그랬다며. 그림 그려서 배치 어디 하라고 지시해놓고서 뭐 경찰청에 투입 안 하려고 그랬어요. 지랄하고 있네, 새끼. 아유, 얘는 지가 무슨 일 소리를 했는지도 모르지. 이게 왜 그러냐. 거짓말을 하니까 자신이 앞에 했던 거짓말과 자꾸 배치가 되는 거야. 이런 게 참 대통령이라고 앉아 있었으니 나라 꼴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뭐 김건희가 윤석열한테 네가 다 망쳐버렸다라고 승질을 부렸다는데 승질 부릴만 하네요. 이렇게 멍청한 짓을 아이고 법정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둥이만 나불거리는 것도 이렇게 거짓말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우왕좌왕하는 놈이니 아유 참. 참 그렇죠? 내 기가 차서. 아 진짜 이걸 참 이런 새끼 소리를 계속 들어야 되나 싶은데 마지막 영상 하나 남았습니다. 이건 더 기가 막혀요. 보시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떤 그 제왕적 대통령을 규제하기 위한 거라고 하는데요.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건 없습니다. 저기 보셨잖아요. 그냥 저 대통령이 계엄 해제했는데도 그냥 막바로 내란몰이 하면서 막 대통령 관저에 막 밀고 들어오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대통령을 가볍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리고 뭐 특검에 이런 내란 피고 사건 공소장을 보면 대통령이 무력화되고 뭐 하니까 국면을 타개할 생각으로 뭐 이런 거의 친위 쿠데타 같은 이런 거를 기획을 했다고 이제 적시를 하고 있는데 뭐 제왕적 대통령으로서의 권력이 막강하면 이런 거 자체가 좀 검찰 측 논리가 좀 앞뒤가 안 맞다는. 이 새끼가 이런 새끼예요. 특검에서 뭐라고 썼느냐? 윤석열이는 제왕적 대통령을 만들고 싶어서 제왕적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친위 쿠데타를 했다라고 썼어요. 아니 그렇지. 제왕적 대통령이 되고 싶었겠지. 그러니까 의회 독재 어쩌고 시비 건 거 아니야? 지가 제왕적인 대통령이 되고 싶은데 제왕적인 대통령이 안 되니까 그래서 쿠데타 일으키려고 한 거 아니냐고. 특검은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뭐 제왕적 대통령에는 없습니다. 아 씨발. 이 새끼 진짜 개새끼인 게 지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라 그랬어? 제왕적 권력 어쩌고 저쩌고 겁이 없어요 5년짜리가 이러지 않았습니까? 제왕적 대통령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근데 이제 와가지고 뭐시 어쩌라?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게 아니라 글쎄 한 입으로 세 말 네 말 하는 거고 시간이 바뀌면 항상 말이 바뀌고 처지가 바뀌면 말이 또 바뀌고 도대체 말이 왜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를 정도로 이건 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추적을 해야 될 정도의 상황을 만드는 게 윤석열이죠. 참 아우 정말 제왕적 대통령제. 제가 볼 때 윤석열이가 제왕적 대통령제 운한 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 지가 잡혀왔다. 이게 열받는 거야. 아이씨 왜 나를 잡아와 씨 이거 하자.
아이 때 대통령 관저에 경찰 들어오고 말이야. 잡으러 오고. 아, 나 대통령이었는데 누가 날 잡으러 와. 아이씨, 말이 돼?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진짜, 아이고. 예, 어린애 투정 같은 소리인 거죠. 어린애가 투정을 하면서 자기가 잘 모르는 막 그런 얘기, 그 어려운 얘기 막 들고 와가지고 막 아무도 소리나 대잔치, 아무 말 대잔치 하고 있는 딱 그 수준인 겁니다. 아이고, 예.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게 검사들의 수준이에요. 검사들은요, 상대방의 주장의 맥락이나 취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말을 한마디 꼬투리를 탁 잡아가지고 엉뚱한 주장을 하면서 상대방 얘기를 반박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또 주변 사람, 듣는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런데 아주 능수능란해져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윤석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검사들한테 수사권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검찰청을 없애버리자. 뭐 그랬던 거죠. 참. 저희 지금 윤석열 관련된 이 동영상을 지금 한 4건을 좀 쭉 보여드렸죠. 아마 도합 10분 정도, 10분이 조금 넘을 것 같은데, 보면은 이 조리가 있다거나 논리가 있다거나 좀 들어봤을 때 고기가 절로 끄덕여진다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죠.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10분쯤 내용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저래놓고 지 말 잘한다 그럴 거야. 예, 참 서글픕니다. 저런 새끼가 참 권력을 찬탈했다는데 저런 새끼한테 권력을 빼앗겼다는 게 아이고야, 아이고야.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12분입니다. 윤석열 최후 진술. 지금 제가 1시간 중에 앞부분, 전반부 30분 정도만 편집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후반부 30분, 내용상 아마 전해드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 짜증나서 더 못하겠습니다. 그죠? 네, 윤석열의 최후 진술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지금 시각 12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